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 머핀 정리를 한번 좀 해볼 건데, 우선 스텔라패스 어린 별의 길, 한국어로는 이제 어린 별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더스트라이트 어둠의 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제 제가 테스트한 것들 계산이 좀 들어갑니다. 계산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쭉 이제 나열하면서 얘기할 거라, 처음부터 이제 보실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결론만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더보기의 타임라인에서 정리하고 결론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둠의 별, 제가 이제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게 어둠의 별이라 사실 어둠의 별을 먼저 좀 봤는데, 이제 보면서 좀 느낀 게, 이제 유배의 별, 우리 엑자일 세트도 한번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서버 유저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미래시 영상 정리할 때 더스트라이트를 다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저도 더스트라이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영상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중국 유저들 계산이 좀 이상합니다. 네, 계산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더스트라이트가 최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도 지금 과금을 좀 했는데 드네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이제 어둠의 별 세팅을 한번 체크를 하고, 조만간 이제 이 다음에 볼 거는 아마 유배의 별 엑자일 세팅을 좀 먼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 방식이 스킬마다 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세팅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다음에 또 시간 내가지고 다른 세팅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어린 별의 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카페에도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게임에 사실 있죠. 별 껍질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어린 별 스킬인데, 이 어린 별 스킬에 대한 상세 정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 데미지는 캐릭터 DPS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육성은 안 하고 여기다가만 과금을 엄청 해도 이게 엄청 세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 캐릭터 DPS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스킬을 사용하기 전까지, 이제 어린별 스킬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내 캐릭터 DPS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캐릭터도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한 명인 경우에는 그 한 명한테 이제 퍼센트가 다 들어가지만, 대상이 여럿인 경우에는 데미지가 분산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캐릭터의 속성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캐릭터 이제 방어력 무시라던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무시가 있죠. 방어력 무시나 아니면 뭐 스킬 데미지 증가, 모든 데미지 증가, 요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요 세 번째 이제 그 옵션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단순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킬, 메인 스킬, 그 다음 전술 스킬 2개, 그 다음 일반 스킬 카드 이제 4개까지 해가지고 총 7개, 요것만 고려하면 우리가 데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계산을 열심히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쿨타임입니다. 처음에 초기 쿨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던전 진입하고 나서 10초 후에 발동을 합니다. 우리 필드에서도 전투에 진입하고 나서 10초 후에 발동이 되기 때문에 필드에서도 발동을 거의 못할 거예요. 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우선 기본 속성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요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사실 영상을 만든다기보다는 제 계산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이제 길드원 분이 이제 한번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DC 인사이드에 이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중국 유저들은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퍼센트를 다 계산해가지고 뭐가 더 좋은지를 체크를 하더라, 대단하다,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글이 이제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한가 하고 나서 이제 규칙을 보니까 이거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가이드를 만들기가 좀 편할 거고, 왜냐면 무조건 최적 세팅이 나올 거니까, 최적 조합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 계산 방식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서 보다 보니까 저 게시글에 틀린 부분이 꽤 있어요. 네, 틀린 부분이 꽤 있고, 처음에는 제가 틀렸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게시글에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번역이 틀린 건지 아니면은 중국 유저분들이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러 사항이 조금 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방식으로 좀 계산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틀리지 않은 방식으로.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간 체크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어린 별의 길 스텔라 패스 스킬을 사용한다는 거는 물론 비경이나 절경이나 그리고 이제 또 웨이브 던전이나 뭐 이런 데서도 쓰겠지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악룡 던전, 드래곤 던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드래곤 던전이 시간이 제일 길어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랭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들 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정리하는 거는 더스트라이트, 그 어둠의 별 이제 최종 세팅이기 때문에 이 드래곤 던전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드래곤 던전이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3분 30초 동안 플레이를 합니다. 조금 더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저 봉인의 성 파괴 드래곤 CTCL 드래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분 25초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초로 바꾸면은 약 205초 정도 됩니다. 205초 정도에 우리가 그 안에 스킬을 써야 된다는 점이 일단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네가 이 게임 개발사가 조금 잘못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스킬의 사용 버퍼링이 조금 있어요. 사용 버퍼링이 있고, 그 다음에 데미지, 이게 스킬이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데미지가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또 집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타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스킬을 썼죠? 근데 26, 27, 23, 22, 21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고, 이게 조금 있다가 데미지가 또 이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스킬을 사용하는 이 쿨타임은 딱딱 맞는데, 이 쿨타임이랑 별개로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근데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 유저분들 계산한 거는 드래곤을 210초에 이제 때리는 데미지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어린별 스킬 이제 규칙에 따라서 초기 시간이 또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드래곤 던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10초가 지나고 나서 스킬을 첫 번째 거를 시전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킬은 10초에 이제 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은 40초, 세 번째 스킬은 70초, 네 번째 스킬은 100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30초마다 기본 쿨타임이 30초예요. 그래서 30초마다 이제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7번째 스킬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8번째 스킬은 220초이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쿨타임에 따라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쿨타임 27초일 때는 8번 타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205초니까 이게 좀 아슬아슬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타임이 기본 30초인데 30초인 경우에는 7번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타임이 37초일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쿨타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스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쿨타임을 10초 증가시키지만 데미지를 강하게 해주는 스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데미지 강화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쿨타임을 3초 줄이는 스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은 30초인데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게 27초, 그다음 40초, 37초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7초를 만약에 이제 쿨타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타격은 6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쿨타임이 40초일 때는 5번밖에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6번째 타격이 210초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유저들은 요거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자, 어쨌든 쿨타임에 따라서 우리가 드래곤 던전 동안 타격 횟수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둠별에서 우리가 전술 스킬 2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술 스킬은 총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무조건 장기전으로 갈 때는 이렇게 2개를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 남은 거는 단기 전투일 때가 오히려 더 좋고, 장기 전투일 때는 안 좋아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외를 하고 이렇게 3개를 사용을 합니다. 스킬 정보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계산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DC 인사이드에 이제 올라왔던 중국 유저의 계산법에 따른 세팅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저거를 따라가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를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어도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자, 어둠의 별 같은 경우에는 24%의 데미지를 6번을 공격을 합니다. 자, 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둠의 별을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어둠빛이라는 이 버프 스택에 이제 스택이 하나씩 쌓이고, 그 다음에 니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7.5% 증가시켜 주지만 30초에 하나씩 어둠빛 스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둠빛 스택을 3개를 더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본이 5스택인데 최대 8스택까지 가능하고 데미지는 13% 올려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어 스킬이랑 전술 스킬 2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둠의 별 스킬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제 버프가 들어가는 거를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시간인데 10초에 쓸 때는 어둠빛 스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게 한번 이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어둠빛 스택이 하나가 쌓일 거고, 거기서 30초가 되는 순간 스택이 하나 더 쌓이기 때문에 30초부터는 20%가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쿨타임이 40초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앞에 2 써있는 게 이제 타격점인데 두 번째 타격을 50초에 합니다. 자, 50초에는 그래서 어둠빛 스택의 버프가 20% 들어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나와 있는 스킬 카드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현 방식, 이 실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을 10초 증가를 시키고 대신 데미지를 31%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데미지 증가는 이제 가장 크지만 쿨타임을 증가시켜 주는 스킬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격이 10초 다음에 50초 다음에 90초 이렇게 해서 앞에 숫자가 있는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핵간 화원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 시간에 따라서 1초마다 0.6%의 누적 데미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처음에 10초 동안 안 때리기 때문에 0.6% 곱하기 10해서 6%의 버프가 들어가고, 이 사이에는 40초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0.6% 곱하기 40 해가지고 24%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버프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개의 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40초마다 7.5%의 버프가 증가를 하고 이게 최대 스택이 5개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건데, 자, 40초일 때 여기서부터 7.5%가 적용. 그래서 50초일 때는 7.5% 버프가 들어가고, 80초일 때 버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15%가 적용해서 여기 15%, 120초일 때 7.5% 증가해서 여기서부터는 22.5%가 적용, 이런 식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불타는 의지 같은 경우에는 90초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30%의 버프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초과라는 단어 때문에
90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과는 90이 포함이 안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거는 일단은 넣기는 했습니다. 네,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은 다 넣고 했었는데 근데 뭐 요거 하나 정도는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90초에 딱 스킬을 쓰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자 그렇게 해서 10초일 때는 데미지를 얘네를 다 버프를 더 해가지고 한 게, 자 합계가 242.9%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어둠의 별 24%가 곱하기 6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전체에다 곱하기 6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타격은 50초에 하는데 얘는 366%, 세 번째 타격은 90초에 하는데 637%, 네 번째 타격은 130초에 하는데 769%, 다섯 번째 타격, 여섯 번째 타격이 210초에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드래곤에서는 210초까지 일단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가진 않죠.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 데미지가 포함이 되면은 3794%가 되는데, 이 데미지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격을 5번 하게 되고, 이 스킬 세트에서는 2880%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뒤에 정리 부분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세트마다 이제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느낀 점은, 스킬 쿨타임이 40초일 때는 5번밖에 못 때리니까 손해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40초가 아니라 37초가 된다면 이 6번째 타격이 들어가서 데미지가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자, 생각의 흐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이 정리하는 내용이 좀 따라오기 힘드시면은 영상 더보기에서 정리하고 결론 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세팅인데 세팅은 6개를 확인합니다. 스포일러인가요? 네, 스포일러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세팅 같은 경우에는 1월의 궤도라는 스킬이 들어갑니다. 이 1월의 궤도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을 3% 줄여줘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모든 스킬은 아닌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킬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교체할 만한 스킬들을 이제 좀 표시를 해둔 건데, 요 위에가 데미지 효율이에요. 제가 계산한 데미지 효율인데, 일단은 이거는 모든 스킬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타격을 6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게임 안에서도 6번 공격을 한다는 가정하에 대략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고 어둠의 별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의 궤도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을 3초 줄여주고 데미지 증가는 3.75%를 증가를 시켜줘요. 그렇지만 쿨타임 감소를 시켜주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사용을 해봤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래 3개의 밤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 3개의 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3개의 밤을 굳이 뺀 이유는, 자 이 실험 방식 핵간하원 3개의 밤, 불타는 의지 4개의 스킬들에 대해서 데미지 효율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3개의 밤이 데미지 효율이 4개 중에는 낮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뺀 겁니다. 괜히 이걸 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월의 궤도를 이제 넣은 거고, 이 1월의 궤도를 넣게 되니까 이 녀석은 이제 3.75%가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고, 버프가, 그 다음에 쿨타임을 37초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격은 무조건 10초지만 두 번째 타격이 47초, 세 번째 타격이 84초, 네 번째 타격이 121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타격이 195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 번째 타격까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다른 버프들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핵간하원이 이 사이 시간이 원래 40초여가지고 24%가 들어갔는데 이게 37초가 되니까 22.2%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타격도, 이 불타는 의지도 90초부터 이제 버프가 적용이 되는데 타격 3번이 90초 이내라서 버프도 하나가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데미지가 꽤 많이 낮아지고 1월의 궤도 자체도 데미지가 좀 낮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6번 타격을 하는데도 계산을 해보니까 3,009%. 아까 5번 때렸을 때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시나요? 2,880%였는데 물론 올라가죠. 물론 올라갑니다. 3,009%.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3,794% 요거를 보고 갔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3,00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낮군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정도면은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강한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래시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그 세팅, 모두가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세팅은 데미지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올까? 라고 생각해서 그 세팅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팅을 이제 생장과 성장, 우연한 만남, 세계의 밤, 불타는 의지, 이게 제가 미래시에서 모두가 사용하고 있다는 바로 그 세팅인데, 이 세팅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 세팅은 일단은 쿨타임 관련한 스킬들이 없기 때문에 쿨타임이 30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격이 40초, 세 번째 타격이 70초, 네 번째 타격이 100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요 네 가지 이제 스킬 중에 이제 세계의 밤이랑 불타는 의지는 이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스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생장과 성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스텔라 패스 어린별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타격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공격을 할 때 그 타격 곱하기 1.5%만큼 버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둠별 더스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6번 때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버프가 없겠죠. 안 때렸으니까 이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6번 때리면은 6 곱하기 1.5에서 9%의 데미지가 버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생장과 성장은 효율이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스킬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유배, 엑자일,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번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 페이트번이었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격하고 추가로 7번에서 11번 공격을 합니다. 평균 뒤에가 9번이라고 생각하면 총 10번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장과 성장을 썼을 때 버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어둠의 별 같은 경우에는 타격 횟수가 제일 적어요. 근데 타격 횟수에 따라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장과 성장의 버프를 사용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치만 일단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기여도가 한 7.5%. 그 다음 이제 우연한 만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아까 거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우연한 만남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한번 타격을 하고 타격이 한번 들어가면 두 번째는 첫 번째 타격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3.75%의 버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에 3.75%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거에 3.75%씩 점점 세져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번 공격한다는 가정하에는 대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별 스킬 같은 경우 6번 공격을 하니까 6번 공격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1이 들어가지만 마지막 공격은 1.2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약 1.0986, 9.8% 정도 데미지 기여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8 이렇게 이제 넣어놨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되고, 그리고 세계의 밤 불타는 의지 하고 총 얘는 이제 데미지를 7번 줍니다. 쿨타임이 30초이기 때문에 7번째 타격이 190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타격 같은 경우에는 220초이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번 타격을 하는데 이거를 전부 계산을 해보면 3150%. 자,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6번 타격했을 때, 자, 실험 방식 사용해가지고 6번 타격했을 때 3009%였는데, 요게 우리가 미래시에서 소개했던 영상은 3153%가 나옵니다. 자, 그래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생장과 성장은 지금 이 세 가지 스킬,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어둠 스킬, 그 다음에 유배,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어린별 스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생장과 성장은 이 어둠의 별이 제일 안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아니, 그리고 7번째 타격이 190초면 이거 잘하면 쿨타임을 3초 줄여서 쿨타임을 27초로 가게 되면 8번째 타격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장과 성장 대신 쿨타임을 줄여주는 1월의 궤도를 넣어봤어요. 자, 1월의 궤도를 넣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8번째 타격이 199초에 들어갑니다. 8번째 타격이 199초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때리는데 데미지가, 스킬 사용하고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대략 한 5초에서 6초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데미지가 한 204초에서 205초 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스 드래곤한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드래곤 던전에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데미지가 들어가요. 제가 죽을 때쯤 해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데미지가 들어가네, 아 이거다,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쿨타임이 27초가 역시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500%가 나옵니다. 3500%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느낀 점이,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 카드들을 쭉 나열을 해보니 효율이, 예를 들어서 리틀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깡으로 15%를 올려주고, 귀신 우화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6번이면은 16%의 버프가 되고, 거기다가 핵간 화원 같은 경우에도 쿨타임에 따라서 얘는 좀 달라요, 효율이. 근데 쿨타임이 30초일 때는 대략 16% 정도. 그래가지고 아니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략 장난감 상자도 15%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카드들 중에 괜찮은 버프들은 15%에서 16%의 버프를 주는데, 아니 지금 이 우연한 만남 같은 경우에는 10%를 채 안 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우연한 만남을, 버프를 높은 거를 쓰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최적의 세팅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해서 16% 올려주는 귀신 우화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귀신 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녀석은 첫 번째 타격에 31% 버프가 들어가고 이제 우연한 만남이랑 반대인데, 두 번째 타격은 여기서 6%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 타격은 여기서 6%가 감소를 해요. 근데 이 6% 감소라고 써있는 게 여기에 6%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31%, 두 번째는 25%, 세 번째 19%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타격을 했을 때는 1.01만큼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귀신 우화 같은 경우에는 타격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얘는 이제 최대 스택이 이제 스택이 10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때리면 더 적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둠의 별 스킬에다가 쓰기에는 최적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축복에도 괜찮겠죠. 축복은 뒤에 있는 데미지가 낮으니까. 자, 그래서 이 귀신 우화를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나오는 퍼센트가 3702%, 3702%가 나와서 드디어 최적 세팅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팅을 들고 드래곤 던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드래곤 던전에 들어가 보니 데미지가 잘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공격의 데미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왠지 데미지 체크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8번째 타격이 때리기는 하는데 데미지 체크가 안 되는 거라면 7번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 텐데
7번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은 306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확인했던 것도 이것도 8번이었네요. 이전에 7번 타격했던 게 3150이었어요. 근데 쿨타임을 괜히 줄이기 때문에 괜히 줄여가지고 퍼센트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쿨타임 감소를 제외하고 여기서 1월의 궤도를 제외를 하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우리가 버프 스킬을 넣어서 쿨타임은 그냥 30초로 맞춰가지고 7번을 때릴 때 7번을 확실히 때리는 대신 7번을 세게 때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세팅입니다. 그래서 쿨타임 감소를 제외를 하고 우리가 데미지를 넣어주는 세팅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핵간 하원을 넣어가지고 데미지 계산을 해보니 7번 때릴 때 데미지가 3600%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데미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왼쪽 같은 경우에는 1월의 궤도를 이제 넣어가지고 쿨타임이 27초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데미지 버프 핵간 화원을 넣어서 쿨타임이 30초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이제 보시면은 얘가 7번 때릴 때는 3062%가 나오고 8번 때릴 때는 3700%가 나오는데, 제가 세 판을 진행을 해보니까 데미지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486키, 지금 이제 거의 종결 시간에 체크를 한 거거든요. 종결 시간에 체크를 한 거고, 이거는 보스한테 이제 제가 드래곤한테 죽어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 요걸로 이제 체크를 한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데미지가 들어가기 전이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죽어도 안 바뀌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최종 토탈 데미지가 이제 랭킹에 올라가는 데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진행을 해보니까 요거의 평균값이 차이가 좀 있지만 평균값이 492 정도가 나왔고, 492T.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자, 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밖에 안 하긴 했는데 576T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3600%가 여기는 확실하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왼쪽 세팅이 타격을 7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3000%고 여기는 3600%잖아요. 네, 7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92에다가 자, 요 배율 3600 나누기 3062를 하고 492를 더했더니 578이 나오더라고요. 576이 나오죠.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왼쪽 세팅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7번 타격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 타격은 실제 드래곤한테 들어가기는 하지만 데미지가 합쳐지지가 않아요. 합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팅은 7번을 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이 좀 나왔고, 자, 지금까지 이제 테스트했던 세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키워드릴까? 지금 보니까 좀 작아 보이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유저들이 테스트를 해봤던 건데, 이게 6번 들어가는 걸로 중국 유저들은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 6번째는 쿨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맞는다. 그래서 5번 타격이 되기 때문에 2800%가 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쿨타임을 37초로 줄여서 6번 타격을 하지만 버프가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3009%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미래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최적 세팅이라고 했었던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3153%, 7번 타격이 30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쿨타임을 더 감소시켜서 27초로 갔을 때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8번 타격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8번 타격을 하긴 하지만 데미지 합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8번 타격을 한다는 가정하에는 이 5번째 세팅이 가장 좋지만 3700%로, 근데 이제 8번 타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7번 타격에서 최적 세팅을 구하자면은 자, 이 세팅이 되고 데미지 퍼센트는 3600%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드래곤에서는 이 세팅이 가장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 자, 이 우리가 어둠별 스킬의 쿨타임에 따라서 드래곤의 타격 횟수가 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가 그 한국 서버에서 때리고 있는 봉인 드래곤, 시티스힐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을 27초까지 줄이더라도 8번째 타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쿨타임은 30초 그리고 타격 7번이 최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 레전드 등급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현재 이 세팅이, 이 아래 보이는 이 세팅이 가장 최적의 세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레전드 카드가 아니라 나는 다른 이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카드가 이제 뭐 좀 더 등급이 높다 하면 이제 그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어쨌든 기본 세팅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 오늘 사실 제가 이제 테스트하면서 생각했었던 이 흐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뒤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이게 저도 열심히 테스트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결론만 띡 하고 이제 보여드리면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주저리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둠의 별, 이 더스트라이트 세팅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고, 아마 조만간 뭐 다른 영상들도 조금 밀려 있기는 한데 조만간 유배 세트도, 네, 엑자일 세트도 같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저도 갈아타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